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 영예를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은 2월 7일 현재 시각은 3시 5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코드번호 361610입니다. 자, 오늘 장중 수급을 좀 보아하니까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매도를 하다가 매수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일 금요일하고 오늘하고 외국인인 매수세를 좀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고, 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매도세를 개인 투자자와 함께 매도세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자, 일단 주가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 가지고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자, 이전에 실적들을 좀 살펴보면은 실적이 적자가 좀 났었죠. 적자가 좀 났었던 요인들을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일단 일회성 비용들, 공장 가동 초기 비용이랑 뭐 성과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포함을 시키면서 제출을 하면서 추가적인 지출이 일회성 지출이 좀 있었죠. 그래서 실적이 적자가 좀 나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분기 실적들이 적자가 나면서 이러한 충격들, 뭐 시장의 조정과 함께 같이 충격을 좀 받는, 주가에 좀 반영시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폴란드 공장 가동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단가가 좀 인하가 될까,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돼서 좀 뭐랄까, 실적에 대한 전망 자체가 좀 불투명해진 것들, 그런 것들이 중장기적인 실적 추정치를 조정을 하는 요인들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반영이 됐었던 상황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1분기, 2분기까지는 뭐 이런 영향들이 영향권은 있겠지만, 2분기 이후에 하반기부터는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지배적인 상황들입니다. 증권사에서 추정을 하기에. 자, 일단 자세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주력 산업인 2차전지 분리막이 폴란드 1공장 신규 증설에도 불구하고 인력, 설비, 소재, 작업 방법, 승인 지연,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런 영향으로 출하량이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금 1공장 1분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폴란드 공장의 초기 운행으로 인한 감가상각비와 일회성 비용 212억 원이 발생을 했다. 향후 중국 법인의 SK이노베이션 로열티 지급금과 상위권 분리막 업체들의 점유율 경쟁에 따른 단가 인하 가능성들을 고려해. 이 얘기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분리막 업체들이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점유율을 서로 뺏어오기 위해서 판매 가격을 낮춰서 가격 경쟁력으로 그 좀 점유율을 좀 뺏어오기 위한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업체 대비해서 품질은 좋은데 가격도 저렴하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저렴한 인건비 같은 경우에선 좀 이런 상황들이 좀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아 뭐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뭐 지급금 로열티를 좀 줘야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뭐 성과금이라든가 그런 것들 좀 나간 상황에서 이 소재라든가 작업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승인 지연이라든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의 영향과 단가 인하 가능성들이 좀 있는 상황이니까, 좀 중장기적인 그런 실적에서 부담을 좀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중국 시장의 IT 수요 회복이 좀 될 것이다. IT 쪽이랑 이제 자동차, 전기차 쪽으로 이제 사업에 대한 비중을 6대 4 정도로 가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IT 쪽에는 비중을 좀 낮추려고 하는 상황들이지만 비중은 어찌됐든 간에 가지고는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T 수요가 회복되는 것도 좀 중요하겠죠. 물론 자동차가 더 중요하겠지만, 셀 고객사들의 신규 공장 가동 효과로 분리막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SKI 테크놀로지의 실적도 앞으로는 좀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하반기 실적 개선의 요인들입니다. 연간 분리막 출하량이 전년 대비 약 47%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근본적인 요인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1분기, 2분기까지 뭐 적자가 좀 나지 않고,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실적을 유지는 하긴 하겠지만은 지난 이제 3분기, 4분기 대비해 가지고 근본적인 그런 실적들이 나오는 상황들은 아닐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 하반기부터 좀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살짝 반등하는 모습들. 이번 4분기 실적들, 적자 실적은 좀 반영을 했다라고 치부를 할 수는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게 지금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면, 주가가 이제는 좀 이제, 불안한 요인들,
좀 이제 약세 요인들을 다 반영시킨 주가가 아니겠느냐.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지배적인 상황들이 아닐까.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그런 요인들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약간 여기서 목표가 대비 36% 추가 상승이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으면서 이 목표가를 16만 원으로 제시를 했어요. 지금 12만 원 수준인데 일단 향후 가파르게 증가할 전기차 배터리용 분리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스케파 규모를 2021년 13억 7억 원, 13.7억 원 가량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목표가를 한 16만 원, 뭐 여기 19만 원 대비 뭐 마이너스 15%는 감소한 가격인데 일단은 16만 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던 것들이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부진한 우려감, 이 불안감들 그런 것들을 거의 다 대부분 반영을 시키고 있는 상황들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거 말고도 증권 업무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불안 요인들이 또 따로 있었었어요. 이를 보면은 보호 예수 물량 지금 상장을 한 지 1, 2, 3, 4, 5, 6, 뭐 1년 정도, 6개월 정도 3, 6, 9, 12 이런 식으로 상장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보호 예수 물량들이 풀리잖아요. 대주주 같은 경우에서. 지금 이제 9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이제 보호 예수 물량들 지난 이 슈페리어 같은 경우에 여기 나오는데 프리미어 슈페리어에서 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4.8%를 2월 14일에 또 90일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내달 이제 14일 이후부터는 매도 물량이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보호 예수 물량들이 이제 풀려가지고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좀 나오기도 했어요. 오늘 뭐 반등이 좀 나왔죠. 근데 물량들을 매도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들은 좀 나와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보면 크래프톤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비슷한 시기에 상장을 한 그 종목들이잖아요. 보면 여기 이런 상황들에서 SK 뭐 여기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서 지난 2월 14일에 프리미어 슈페리어에서 지분 8%를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절반 정도 4.8% 정도 지분을 매도를 했는데 2월 14일 이후 90일간 매도하지 못하게 락업을 또 걸어놨단 말이죠. 보호 예수를 또 걸어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달에서 한 2월 14일 6월 14일에는 매도 가능한 시기인 거고요. 여기서 얘기를 하는 6월 14일에 매도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매도 가능한 시기인 거고 90일 블록딜 보호 예수 기간을 이제 두고 나서 매도 가능한 시기가 2월 14일입니다. 당시에 이제 매도를 했던 거는 11월 15일 당시였던 것 같아요. 11월 15일, 16일 당시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8.8%에서 4.4% 가량으로 낮아진다라고 하죠. 지금 2월 7일이니까 2월 14일 이후에 SKI 테크놀로지의 프리미어 슈페리어를 여기 뭐 이 투자자에서 대주주가 SKI 테크놀로지 지분을 매도를 하느냐 이 여부들이 일단은 블록딜을 진행을 한다라는 것들은 쟤네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 것들이지 우리가 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저쪽에 이제 우리가 매도를 하고 싶으면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뭐 저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되는 거고 오히려 매도를 안 하고 좀 이제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 불안감들이 언제 매도를 할지 언제 이 폭탄이 터질까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 것인가 그런 우려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미리 이제 매도를 해버리고 악재가 완전히 끝나고 하반기에 대한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온전히 반영을 시키는 게 더 낫습니다. 하반기에 대한 뭐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와중에 얘네들이 매도를 한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계속 동반이 되면은 주가 상승을 제한시키는 요인들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냥 얘네들이 뭐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할 수 있을 때 그냥 매도를 해버리고 주가가 한 차례 좀 충격이 있더라도 뭐 진바닥이라고 하죠. 쌍바닥
쌍바닥 흐름들을 좀 보여준 다음에 주가가 좀 슈팅하는 모습들, 하반기에 이제 개선되는 기대감들을 온전히 좀 반영을 하는 것들도 한 가지 방법이, 좀 멀리 보면은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아닐까, 좀 더 나은 상황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주가가 좀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블록딜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확인하면서 대응을 잡는 것도 차라리 한 가지 방법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자, 블록딜에 대한 부분들은 14일부터니까요. 14일 이후에 프리미어 슈페리어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하면서 투자적인 전략적인 부분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